우선 3.1 운동을 왜 3.1 혁명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려면 이론적인 그래도 무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와 아울러 몇 가지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총장이야 뭐 대학이 많으니까 총장한 사람 많고 제가 역사 선생으로 역사학도로서 굉장히 그 자긍심을 갖는 일은 제가 이 친일명사전 편찬위원장을 2003년부터 맡아가지고 2009년도에 드디어 그 일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준비하면서도 한 10여 년 우리가 준비를 해서 2009년도에 내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웠던 일을 한 그 일로 저는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뭐 그랬지만 저는 그 역사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을 3.1혁명이라는 거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2000년 넘어서 조금씩 학교에서 나오다가 2014년도에 정식으로 3.1혁명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우리의 민족문제연구소 7.1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운동단체보다는 학술단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왜 혁명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을 정립하는 그런 학술 세미나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것을 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평소부터 3.1운동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3.1운동은 세류가 모여 대화를 이루는 운동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 단초 시작은 1876년 2월에 맺어진 이른바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도 하고 조일 수호 조기라고도 하는데 이 조약이 그만 타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학교 다니실 때 불평등 조약, 최초의 근대 조약이라고 하면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최초의 근대 조약은 다 아시는데 처음 맞았으니까. 근데 왜 불평등하냐 물어보면 되게 몰라요. 거기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그 근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조약의 제일 중요한 건 통상관계입니다. 통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세 조항을 매기는 겁니다. 오늘날은 말하자면 FTA 이후에 세상이 변해서 무관세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관세를 가지고 우리 그 나라의 말하자면 토착 자본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그만 이 강화도 조약의 관세 조항 자체가 빠졌습니다. 일본의 실무자는 이 관세 조항을 한 10% 이하로 한 7, 8% 정도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측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일본 그 실무자가 모리야마 시게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관세 조항은 얼마나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대표가 관세가 뭐냐? 그게 관세나 이런 거다 그랬더니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우리가 그런 동방예의주기고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관세 조항 자체가 빠져가지고 그 이후에 무관세로 그 당시 일본도 뭐 그래 좋은 상품이 없었지만 유럽을 통해서 그냥 우리나라에 무관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토착 자본이 다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그런 걸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정변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잠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됐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적폐청산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적폐가 무지입니다. 무지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집회, 촛불혁명 이후에 이렇게 시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이게 나라냐? 이게 대통령이냐? 그러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혁명으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세류가 모여 대화를 이루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그 첫 단추를 잘못 잠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근대화가 왜곡돼 버렸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한국 근대사에 그 많은 운동이 이렇게 일어난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운동이 일어났지만 결국 1910년 8월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랬다가 1919년 3월 1일 날 이른바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개항이 되면 일반 민중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죠. 동학군도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동학 일반 농민들도 1884년이니까 꼭또 10년 앞섰죠. 10년 전인 1884년에 김옥균을 중심한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는 일반 민중들은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돌 던졌습니다. 그 갑신일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왜곡된 개항이 결국 우리 민중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라냐? 이래서 이제 민중들이 봉기한 게 그게 동학혁명입니다. 똑같습니다. 3.1운동도 이게 10년이 지나서 이제 일반 민중들에게 피부에 느끼면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거 다 아시는 얘기니까 다 빼고, 그래서 저는 3.1운동, 3.1혁명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왜곡된 개항 이후에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과 같은 찬물결과 같은 여러 운동들이 모여 쌓여서 드디어 1919년에 큰 강, 즉 대화를 이루었다. 세류에서 대화.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왜 혁명이냐? 다 생략하고, 그래도 잠깐 써 있던데, 자, 3.1 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그리고 41일 만에 40일 만에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에서 뭐가 생겼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갖는 의미를 그렇게 높이 평가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 앞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를 빼면은 그 앞 시대가 우리가 무슨 시대였어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대한제국. 그러니까 국가의 국권과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왕에게, 황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1 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외국이지만은 하여튼 망명정부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에서 민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혁명 아닙니까? 네? 국권과 주권이 황제화가 왕한테 주었던 그런 봉건사회에서 이제 주권과 국권이 국민에게 있다. 백성들에게 있다. 제국에서 민국이 됐다면 이것만큼 큰 혁명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예가 우리만의 예가 아니라 그 앞에 중국에서는 1911년에 있었던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신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신의 혁명. 순원에 의해서 중국의 하은주, 진안, 수당, 송원명, 청하등 중에 쭉 수천 년 내려오던 봉건 왕조를 끝내고 1911년에
중화 민국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 다 왕조 국가였어요. 백성의 주인인 중화 민국.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신의 내내 일어났다 해서 신의 혁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역사화시켰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뭐 고조선부터 따서 얼마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봉건 왕조시대야. 근데 그것이 비로소 1919년 3.1 대혁명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생겼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때 임시 헌법에 보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함. 두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공화제로 함. 말하자면 황제에게 왕에게 있었던 그런 제국에서 주권 제민,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백성에 있다는 주권 제민의 민국이 탄생된 것이 뭐로부터 되느냐? 이게 바로 3.1 혁명으로부터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당연히 혁명이라고 불러줘야죠. 그 많은 그 앞에 수많은 그런 운동들, 뭐 애국개명운동, 의병운동, 무슨 운동, 얼마나 운동이 많았어요. 그런 운동, 그 많은 운동과 똑같은 레벨의 그냥 원오브 데모로 운동이라고 부른다는 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비하시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아셨죠?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내 논리를 갖고 운동을 해야지 그냥 나가서 이제 혁명만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동학혁명 동아리죠. 여러분들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동학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동학난. 60년대까지만 해도 동학난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학난이라 가르치거나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일제시대나 그 앞에 봉건사에서 볼 때는 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치자, 지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동학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난이지, 반란이지. 근데 그건 다 봉건조 시대의 사고식, 인식이고 역사의식이지. 그러나 오늘날 민중이, 백성이, 국민이 주인인 이런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치자 중심의 역사인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전 시민 중심의 우리가 주인이다 말이지. 이래서 동학도 이제는 동학농민 전쟁이다, 동학농민 혁명이라고 부르지 동학난이라고 안 부른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 논리다 이 말이야. 3.1운동도 이젠 그냥 운동으로 부를 게 아니라 혁명으로 불러요.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가 5대 국경일이 있는데 그것도 난 3.1절이라 부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제헌절, 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있는데 왜 그냥 3.1만 3.1절이야. 다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1 독립절이라든지 아니면 3.1 만세절이라든지 아니면 3.1 혁명절이라든지 무슨 의미를 부여해야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다른 순서가 많으니까 이 정도로 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운동을 하실 때 누가 뭐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혁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론적인 무장도 같이 하시면서 운동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시간들이 많이 쫓기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민출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행 풍물패에서 공연이 있겠습니다.